오늘 만두 이야기는 대화와 타협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등한 노사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자본과 권력이 집중된 사측에 맞서는 노동자의 힘은 오직 단체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지난 과거를 돌아보겠습니다. 단일 노조 시절 만두지부의 오래된 책장을 넘겨보면 의미 있는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 나오듯이 잔업 특근 거부만 한 25일 했고, 문막에서 익산에서 평택에서 한 보름이 넘게 잔업 특근 거부가 있었죠. 고품질까지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29일부터 2006년 1월 2일까지 이어진 고용투쟁 기록이죠. 사측이 문막공장 피니언밸브 제작과 관련한 확약서를 위반하고 불법 외주를 추진했던 사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이었습니다. 단일 노조 시절에는 이처럼 투쟁으로 돌파한 사례가 엄청나죠. 하지만 다른 집행부가 아닌 사기 김희준 동지가 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예를 든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죠. 다른 집행부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김희준 동지가 사기 지부장 시절에 진행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조합원 동지들을 투쟁의 주체로 묶어 세우는 일부터 준비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했죠. 이 투쟁의 주역은 조합원 동지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해를 넘긴 투쟁과 교섭을 통해서 진행된 전사고용안정위원회는 총회를 통해 마무리되는데, 이 사례를 든 것은 조합원 동지들이 투쟁의 주역이고 노동조합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것, 조합원 동지들의 결정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배우면 끝도 없는 수많은 교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18년 전 사례다 보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의 부정이 아닙니다. 또 과거를 통해 현재는 다시 규정되기도 하죠. 2012년 사측의 기능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신적 물리적 폭력은 단일 노조 역사를 단절시킨 만행이라는 점에서 극복돼야 됩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주먹부터 휘두른 거죠. 2012년 직장 폐쇄는 법보다 주먹을 앞세우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꼴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2008년에 정몽원 회장이 만두를 다시 찾으면서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컨설팅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창조 컨설팅으로 알려졌는데,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측은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은 법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정순신입니다. 정순신.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과 단체 행동이 유일한 무기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적인 대응 역시도 단결과 단체 행동이 존재되지 않고는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측은 법의 빈틈을 노리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번 고용안정위원회가 사측이 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2016년 문막 희망퇴직 때는 노사 공동위원회를 운영했고, 2020년 전공장 희망퇴직 때는 전사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조합과 협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노동조합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는 기습 공격이고 과거랑 다른 태도입니다. 사측이 희망퇴직을 강행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 차원으로 보면 이 자신감에 상처를 내지 않으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언제나 이
도발을 감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조합원 동지들한테 호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측의 희망퇴직 공세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협상 없이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말아달라.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서 이 고용안정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일의 시작 끝에는 실제 정몽원 회장이 있습니다. 사측이 2012년에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자행한 그 이면에는 하나의 목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표는 클레모부가 분할된 이후에 정몽원 회장 연봉과 HL홀딩스 상표권 수수료입니다. 클레모부가 분할되고 나서 우리 직원들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정몽원 회장은 클레모부로부터 15억 2천만 원 연봉을 얻었고 작년에는 54억에 상당하는 상표권 수수료를 받아갔죠. 올해는 6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